그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고주파 시술 개념들이 좀 나아요. 이유인즉슨 집속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들의 여러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아서 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직에 좀 데미지를 줘서 좀 붓기가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울세라, 슈링크, 리프테라 이런 것들은 전날에 하는 것은 좀 아니시고요. 반대로 인모드 중에서 포마라고 하는 간편하게 젤을 발라서 겉에 피부만 이제 고주파 시술을 해서 피부 탄력을 증진시키는 시술이 있는데 그것만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포마는 좋지만 FX라고 하는 이제 흡입해서 리프팅하는 시술 그건 안 되고요. 포마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피부 관리실에서 하는 LDM이라는 그 초음파 리프팅이 있어요. 아까 앞에 있었던 집속 초음파는 좀 다른 개념인데 얘는 어떤 한 공간에 여러 에너지를 모아서 쏘는 방식이 아니라 좀 퍼뜨려서 초음파를 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도 꽤 안전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모드, 포마 그리고 리프팅, LDM 리프팅 이 두 가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리프팅 레이저도 어쨌든 붉어질 확률이 없는 거는 절대로는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두 가지 시술만큼은 그러니까 붉어질 확률은 1% 미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소개팅이나 이제 면접 보기 전에 좋다라고 한 이유는 즉각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데요. 인체 피부 조직들을 보면은 피부가 있고 그 밑에 지방이 있고 그 밑에 근육이 있고 그 밑에 뼈가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리프팅 레이저라고 하면은 지방층이나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 얘네를 타겟팅해서 쏘는 레이저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레이저들은 상대적으로 그거보단 좀 위층 피부 자체에 타겟을 하는 레이저들이에요. 그래서 피부 자체에 하는 레이저들은 즉각적으로 피부 탄력,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수축되면서 쫀쫀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소개팅이나 이제 면접 가기 이전에 하기 가장 좋은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이 밝아지는 효과는 실제로 멜라닌 색소가 일시적으로 고주파 시술을 하게 되면은 좀 이제 밝아지는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고요. 레이저 장비에 의한 서멀 데미지, 전체적인 그 열 에너지를 통해서도 기미나 이제 전체적인 피부톤이 개선된다는 것을 이제 논문에서도 좀 몇 군데서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고주파 시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밝아지고 LDM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무조건 상관관계를 저희가 이제 쉽사리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 논문으로서 밝혀진 건 없지만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공 축소인데요. 좀 모공 축소라는 개념이 일반인 분들께서는 여드름 치료처럼 되게 쉽게 여기실 것 같은데 사실 모공 축소는 가장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공 축소가 되려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피부 탄력, 모발의 크기, 피지 분비량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고주파 시술 같은 경우에는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피부 탄력을 즉각적으로 개선시켜서 조금 모공 축소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좀 저희가 여드름성 피부로서 좀 여드름 흉터가 많고 이제 모공 자체가 좀 깊으신 분들은 피부 탄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쉽게 모공 축소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피부 탄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피부가 하얗신데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잔주름이 살짝 보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모공 축소에 좋을 수 있어요. 웃는 모습이라는 것은 이제 근육의 움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예 이제 근육 움직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웃을 때 쓰는 근육을 좀 자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고주파 시술이나 저주파 시술들을 통해서 좀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근데 미용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가만히 있을 때 삐진 표정을 내는 이유가 입꼬리를 오히려 처지게 하는 근육이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좀 뾰루퉁한 인상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의 힘을 낮추는 시술로서 입꼬리 보톡스를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입꼬리 필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입꼬리 필러 같은 경우는 입꼬리 끝부분을 실제로 올리는 게 아니라 입꼬리 끝부분에 바로 앞쪽되는 부분 자체를 의도적으로 살짝 내림으로써 웃는 인상을 좀 의도적으로 만드는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꼬리 보톡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멍들 확률은 적고 멍이 듦에도 불구하고 별로 멍드는 그 시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텀을 주고 하시면 되시고요. 입꼬리 필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필러기 때문에 필러는 정말 그렇게 멍이 들거나 하진 않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서 멍이나 붓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필러를 선택하느냐에 좀 문제예요. 이게 필러가 단단한 필러가 있고 좀 이제 부드러운 필러가 있는데
단단한 필러를 쓰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단단하기 때문에 좀 유지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있고요. 부드러운 필러를 쓰게 되면 유지 기간이 좀 짧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단단한 필러를 쓰는 게 좋다라고 여길 건데, 단단한 필러는 대신 좀 이물감이나 좀 이제 인위적인 라인을 좀 형성할 수 있어서 이것은 기호에 따라서 좀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통증 자체는 어떤 차이가 되냐면은, 단단한 필러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주사 바늘을 쓸 때도 미세하게 좀 더 굵은 걸 써야 돼요. 그래서 굵은 걸 쓰다 보니까 좀 더 통증이 있고, 두 번째로 멍들 확률이 미세하게 좀 올라갑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단단한 필러를 쓸 때는 통증이나 멍, 이거에 대한 그 부작용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